오늘은 이제 기출 관련된 시간이고 컴퓨터 일반이고 기출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렇게 해가지고 기출을 할 거고 원래 그 기출 풀이가 보면은 맞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기출을 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기출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기출과 관련된 어떤 응용을 하려면 틀린 문제도 왜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 국가직 관련돼 가지고 틀린 거는 왜 틀렸고 맞은 거는 왜 맞았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전에 일단 그 공부의 효용성을 더하기 위해서 2017년 국가직 기출 문제를 1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볼 테니까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은 10분 동안 빠르게 왜 20분인데 10분입니까? 라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시간은 영어나 그런 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 시간에는 10분 주고 10분을 팍팍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분 동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시작. 네.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게요. 컴퓨터 일반 2017년 국가직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고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은 이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은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컴퓨터 구조 이렇게 개론 부분은 제가 사실은 컴퓨터 구조에서 개론 부분은 제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구조 개론 부분은 산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요, 역사 그런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컴퓨터 구조라든지 컴퓨터 역사 같은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컴퓨터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일단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렬 처리 방식이 4개 있거든요. 4개. 병렬 처리 방식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맞는 얘기죠. 그럼 4가지는 또 뭐가 있는지 다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기법이라고 돼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2단계, 4단계, 6단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각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시험 정말 잘 나오는 거는 그 해저드가 있거든요. 해저드. 그거는 오늘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시험 문제 기출에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정리를 할 거고 너무 많은 걸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번이 틀리다고 돼 있는데 왜 3번이 틀리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요 C스크의 앞에 C는요 컴플렉스고요. 그리고 리스크의 R은 리듀스드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복잡하고 간단하다. 그러니까 뭘 복잡하게 만들었냐, 뭘 간단하게 만들었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스크는 복잡하기 때문에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그리고 고정 명령어 형식이 아니라 가변 명령어 형식을 가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기출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1번부터 폰 노이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폰 노이만은 왜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폰 노이만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의 어떤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처음에 개발된 컴퓨터가 애니악인 건 아시죠? 애니악. 그렇죠? 애니악이죠, 애니악. 애니악이 있는데 요 애니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얘는 그냥 외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장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외장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겉에 있는 전기 회로를 모두 바꿔줘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싫으니까 폰 노이만이 어떻게 개발했냐면 요걸 개발했어요. 프로그램과 자료를 기억 장치, 메모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사람이 그러니까 메모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메모리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누가? 폰 노이만이. 그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 외장에 있는 전기 회로를 바꿔줘야 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된다. 이게 지금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다?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그게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조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병렬 컴퓨터 4가지 있다고 했어요. 4가지. 요 4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는 SISD, SIMD, MISD, MIMD가 있어요. 병렬 컴퓨터를 구분 지을 때 여기 보면 요 앞에 이거는 싱글이고요. S는 싱글이고 I는 명령어 스트림, 인스트럭션 스트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D는 데이터 스트림. 컴퓨터 내부에 명령어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스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트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싱글 명령어 스트림, 멀티플 다중 데이터 스트림, 그리고 다중 명령어 스트림, 단일 데이터 스트림, 다중 명령어 스트림, 다중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중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단일 프로세서 얘기하는 거고요. 단일 프로세서. 요거는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구조고요. 요거는 벡터 계산할 때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 계산할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SISD는 한 개의 명령을 갖고 와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구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파이프라인 나왔죠. 파이프라인 구조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령어 스트림이 있고 IS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기억장치 모듈에서 명령어 스트림을 갖고 와서 명령어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장치를 보내고요. 그 명령어 스트림을 처리할 때 데이터 스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면 아시겠지만 기억 명령어 스트림은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은 양방향. 그리고 스트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스트림이 이렇게 하나죠. 하나 이렇게. 스트림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게 SISD 구조. 단일 프로세서 구조. 요게 단일 프로세서 구조예요. 자, SIMD예요. SIMD. 자, SISD는 하나의 명령어를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하나의 명령어, 하나의 데이터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구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를 다수의 처리 장치가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효과가 있냐면 이런 벡터 계산할 때 효과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명령어는 이렇게 딱 하나 들어왔는데 벡터 계산하려면 요거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 계산할 때는 정말 최적인 거죠. 이 구조가. 그죠? 하나의 명령어가 딱 들어오고 하나의 명령어가 이렇게 딱 들어오다는 얘기는 요 전체가 하나의 명령어예요. 실제 처리할 때는 쫙 분산해가지고 쫙쫙쫙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하나의 명령어 그리고 다수의 처리 장치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벡터나 아니면 배열 프로세서에서 정말 주요하게 쓰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SIMD는 이게 키워드만 캐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워드 캐치. 자, SIMD 동작 과정 보시면 자, 하나의 제어 장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제어 장치가 하나 있고 얘가 처리 장치들은 각각 독립된 기억 장치 모듈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IS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스트림은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은 멀티플인 거죠. 그렇죠? 요 구조. 자, MISD 구조예요. MISD. 얘는 명령어는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내요. 지금 이 구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 보세요. 구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보내요.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스트림이 하나만 나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때 쓰여요. 기상 예보 분석. 무슨 얘기냐면 그 기상 예보는 딱 하나잖아요. 날씨가 좋은지 만지 딱 하나잖아. 근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결과는 딱 하나니까 요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얘기처럼 그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 비현실적인 구조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MIMD. MIMD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어 스트림이 다중이고 데이터 스트림도 다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목적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 프로세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 프로세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단일 프로세서 사용했지만 지금 다중 프로세서 사용하잖아요. 다중 프로세서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밀접 결합과 느슨 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리 커플드하고 루즈리 커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밀접 결합과 느슨 결합. 이건 뭐냐면 이 처리 장치 CPU 애들이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밀접 결합이고요. 적게 하면 느슨 결합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SIMD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도 시험 문제가 따로 하나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그거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스크 리스크는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요거를 맨 처음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요. 시스크가 있고 이게 리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이 C는 컴플렉스, 리는 리듀스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예요.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그러니까 명령어 셋을 줄이고 명령어 셋을 복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했다. 그럼 뭐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령어 셋이 복잡해지면요. 얘는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가 복잡해져요. 얘는 반대로 제어 장치가 간단해져요. CU는 컨트롤 유닛이에요. 제어 장치가 복잡해지면요.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얘는 실행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근데 명령어가 복잡하니까 이게 역으로요. 코드 길이가요. 짧아져요. 얘는 코드 길이가 명령어가 간단하니까 코드 길이가 길어져요.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요거 정리되면 그래서 아까 뭐 가변 고정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다 여기서 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는 명령어가 가변적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그 줄여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어가 고정이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크하고 시스크에 대한 일반적인 총론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왜냐하면 시스크 리스크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간혹가다 나와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시스크를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면 다양한 길이, 이게 이제 다양한 길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가변에 대한 얘기예요. 가변 명령어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산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와 메모리와 메모리 모든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빨리 하려고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연산에다가 모든 걸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거기서 처리하고 메모리에 로드 스토어 하는 거 그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레지스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오퍼랜드는 이제 얘는 3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오퍼랜드가 이제 내가 연산을 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는 3개 쓰는 거고 A 플러스 B는 2개 쓰는 거잖아요. 오퍼랜드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까지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좀 현실 세계랑 잘 안 맞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랑 전혀 무관해요. 미리 공지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코드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했죠, 시스크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명령어의 수가 줄어들죠. 복잡하니까 명령어의 수는 적게 써요. 그래서 코드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가 적게 들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장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메모리가 줄어드는 게 장점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남아 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야. 메모리가 남아 돈다. CPU가 남아 돈다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좀 안 맞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과연 장점이냐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기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스크가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걸 항상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펌웨어화 했다는 거. 펌웨어화 해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이제 리스크 볼까요? 리스크를 보시면은 요거 중요합니다.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 거예요. 얘가 두 가지 때문에 빨라요. 핵심이 두 가지. 리스크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령어 셋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가 간단해져서 실행 시간이 빨라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완벽하게 빨라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완벽하게 빨라진 건 레지스터를 시스크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거 때문에 빨라진 게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단독으로 빨라진 게 아니에요. 레지스터의 수가 많다. 누구에 비해서? 시스크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레지스터 간 연산을 되게 많이 수행한다. 아까 레지스터 간 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수한 기본적인 것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로드스토어 같은 것들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레지스터 연산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도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빠르죠. 레지스터만 사용하니까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만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코드의 해독과 오퍼랜드 액세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은 얘기냐면 파이프라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동시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파이프라인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파이프라인 또 하기로 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베디드 프로세서에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에 채택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은 시험 문제에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요, 몇 단계 파이프라인이냐. 몇 단계, 첫 번째 문제는 몇 단계 파이프라인이냐.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드가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라는 거예요.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파이프라인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파이프라인도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강의할 거예요. 그중에 오늘 강의할 거는 파이프라인의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느냐. 오늘 세 가지 단계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 단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의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명령어를 중복 처리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고요. 2단계 파이프라인이 있고 4단계 파이프라인이 있고 6단계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2단계는 인출과 실행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파이프라인 속도가 향상되냐면 여기서 속도가 향상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출과 실행이 동시에 실행되니까. 만약에 파이프라인 아니면 자, 명령어 첫 번째하고 명령어 두 번째가 파이프라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겹치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1 끝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쓰는 것도 좋지만 저도 좀 봐주세요. 1 끝나고 이렇게 2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겹쳐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겹쳐야. 근데 아시겠지만 겹치면 빨라지는데요. 겹치면 문제점도 발생돼요. 왜냐하면 서로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파이프라인 특징 보시면요. 요거 먼저 아셔야 돼요. 요 얘기 중요해요. 두 단계의 처리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2배의 속도 향상을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단계의 시간 차이를 거의 없게 한다. 그래서 4단계, 6단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그렇지만 4단계, 6단계가 나오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해저드가 발생한다. 서로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중복이나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시간차는 뭐냐면 처리 시간 뭐냐면 자 보세요. 얘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얘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2배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걸려야 딱 끝나는 건데 얘는 이만큼 걸리고 얘는 이만큼 걸리면 사실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안 끝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2배가 속도 향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실행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끊고 이렇게 더 세분화해 가지고 더 이렇게 쫙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단어는 기억하세요. 4단계 파이프라인의 단계는 뭐냐? 단계. 자, 요거 인출, 해독, 인출, 그 다음에 실행. 여기는 오퍼랜드 인출, 명령어 인출. 저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오퍼랜드 인출, 실행. 요 단어. 그러니까 4단계 명령어 파이프라인 중에서 아닌 것은 해서 나와요. 자, 명령어 인출은 말 그대로 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갖고 오는 거고요. 해독은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dd 명령을 갖고 왔으면 그 add 명령어를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오퍼랜드 인출은 뭐냐면 add 255, 예를 들어서 add 255를 갖고 왔으면 그 255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 거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그만 설명을 먼저 드리면 명령어 인출은 이렇게 add 요거는 어셈블리 언어가 메모리에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add 255라는 명령어를 갖고 왔죠. 그리고 해독하면 얘는 add 명령어다 라는 거고 오퍼랜드 인출은 요 255를 숫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번지로 사용하는 거니까 번지 255 번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요. 실행은 그 갖고 온 데이터하고 어큐뮬레이터하고 더해가지고 다시 어큐뮬레이터에다 집어넣으면 끝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4단계이고 4단계는 요 부분이 포인트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이게 겹치는 부분. 겹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6단계 보세요. 6단계. 6단계도 다 그 각각의 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오퍼랜드 계산, 오퍼랜드 인출, 명령어 실행, 그리고 결과 저장. 여기서 추가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인데, 오퍼랜드 계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산 결과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저장할 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결과를 메모리 저장하려고 한다 할 때 6단계에서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 계산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간접 주소 방식이나 변이 주소 지정 방식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55번지가요 직접 주소 방식이면요 요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퍼랜드 인출 단계에서 255번지에 있는 놈을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얘가 간접 주소 방식이면요 요 단계에서 유효 주소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주소 방식은요. 직접 주소 방식은 255번지에서 300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면 끝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 주소 방식은 이 300이 다시 주소가 돼가지고 300 해가지고 여기 400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간접 주소 방식인 거죠. 이게 간접.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단계. 명령어 인출, 해독, 계산, 인출, 실행, 저장. 됐죠? 6단계. 이제 오늘 안 한 거는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해저드 문제점 같은 것들 이제 정리를 쫙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험 기출해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뭐죠? 이렇게 겹치고 있죠. 이렇게 겹치고 있죠. 겹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긴편에도요. 저렇게 겹친다는 얘기는요. 서로 얘하고 간섭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이론상. 그런 걸 해저드라고 불러요. 그런 걸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요. 자, 1번이 길었습니다. 1번 하나 푸는데 좀 길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기출 맞는 문제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PC, IR, MAR, AC, 어큐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짝짓기 문제잖아요. 자, 짝짓기를 먼저 해보면 먼저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자, 다음에 인출할 명령어의 주소 하면 무조건 이건 PC예요, PC.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출한 명령어는 이건 IR이야, IR. 그리고 일시적 보관 얘기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AC예요, AC. 일시적 보관. 그리고 내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를 보낸다. 얘는 MAR이에요. MAR.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제가 해설을 한 걸 보시면. 요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자, 우리가 레지스터는 4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PC, IR, MAR, MBR
그리고 여기다 하나 또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AC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제가 1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때 PC, IR, MAR, MBR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add 250라는 명령어를 갖고 와서 수행하면 그때 AC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볼까요? 보세요. 여기 보면 1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갖고 오고, 내가 이 명령어를 갖고 오려면 PC에다가 100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명령어를 갖고 오고 싶으면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명령어 번지 100번지를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갖고 온 명령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IR에 이렇게 들어가요. IR. 그래서 여기에 add 255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명령어를 갖고 와서 어디로 간다고? 명령어 레지스터로.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가서 요게 요렇게 와요. 그죠? 명령어 지정하고 이렇게 오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CPU고요. 얘는 메모리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얘는 메모리인 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얘는 너무너무 느려요. 누구에 비해? CPU에 비해서. 그래서 속도 차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MAR이 필요하고 여기에 MBR이 필요해요. 어드레스 버퍼 주소 주기 위해서 메모리를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100번지 들어가고 여기에 add 25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왔으면 AC가 왜 필요하냐면 요 명령어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요 명령어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AC 그 다음에 AC 플러스 255로 쪼갤 수 있어요. 자, 255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AC, 어큐뮬레이터, 임시 저장 장치예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랑 더해서 다시 AC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AC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해하면 다시 거꾸로 가서 그 전 단계의 레지스터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 PC, IR, MAR, MBR은 요 그림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